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원에 육박했죠. 이제 3,000원을 뚫을 것 같은데 1,400대에서 동학개미 운동한다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고 미리 파신 분들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 지수 지표가 되게 좋아요. 예, 수출도 지금 세계 1위. 수출 사상 최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경제 규모, G7 안에 들어온 상황이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이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쟤네들이 여전히 써먹고 있거든. 저 정의당도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여정부 때도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참여정부 말기 때 주가가 2,700, 800 했어요. 삼성이 이제 세계화가,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 초석을 다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부터 이제 그 한국의 K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상황이었고, 정말 한미 FTA의 그 수혜를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말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폭망,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그 프레임이 먹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조중동이 만든 그 마술 같은 프레임이 어떻게 먹혔느냐.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었던 그 일부 사람들, 소위 도르민주당으로 가고자 했던, 소위 정통령과 하는 그 동교동계나 그 후단협 계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 조중동의 프레임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걔네들의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열린우리당을 깨고 도로민주당을 만들어서 자기 계파를 확장시키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친노 친문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낙연의 사면론이라니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이낙연의 사면론은 지금 말로는 충정이라고 말해요. 윤석열도 충정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절박한 심정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이거 내 이익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낙연이 심지어 어저께 KBS 인터뷰까지 나가가지고 또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낙연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나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있나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한두 마디 지나가고 엄중이지 한 적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이걸 가지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민주당의 당대표의 힘이 매우 커요. 이 사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판을 흔드니까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당대표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건데 검찰개혁은 왜 그만큼 안 하냐는 거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의 끝장까지 왔어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래.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 이낙연이 갖고 있는 이 최고위와 이 지도부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사면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이낙연이 이 사면론을 불을 지피자마자 입을 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대체로 다 동교동계라는 사실이에요. 김한정, 설훈, 이석연, 하나감, 정대철. 사람들 다 이제 동교동계라는 거죠. 근데 이 동교동계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네들의 마인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민주당이 야당인 게 훨씬 편해.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지역구야, 지역구. 지역구 유지하고 그 지역 토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회의원 하면은 일가 친척이고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 호남 쪽은 더 위험하죠. 차라리 영남 쪽은 민주당이랑 국진당이 경쟁을 하잖아, 일부 지역들이. 근데 호남은 무주공산이에요. 자리를 차지한 순간 그냥 평생토록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체제가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고 호남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이게 놀랍게도 다시 도로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그 판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얘네들의 움직임은 그 당시에 정동영이 이렇게 김한길이나 이런 인간들이 주도했던 참여정부 죽이기에 저는 그 또 다른 시즌이라고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문재인의 운명이다 막 박수현이 얘기했지만은 얘네들이 지금 딱 꼬리를 보여준 게 뭐냐. 김한정이에요. 김한정. 이 김한정이 어저께 정면 순배에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사면이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건 대통령을 완전히 연맥이는 거거든. 그 당시에 정동영이나 그 개파들이 무슨 짓을 했냐. 지금은 IMF 때보다 어렵다. 참여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친노 친문 다 나가라.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조중동이 만든 이 경제폭망의 프레임을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참여정부, 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균열시키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낙연을 따라 나와서 지금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의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나와서 하는 말들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왜냐?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180석의 의원들, 그전엔 120석이었죠. 이 의원들이 소위 민주당에서는 자랑처럼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180석의 의원 중에서 정말 우리는 민주당을 노무현의 정당이야, 저기 문재인의 정당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노무현 같은 그 철학을 갖고 문재인 정부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민주당 안에 50%는 제가 볼 때 국정당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당이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그냥 민주당이랑 간판을 걸고 그냥 지역구 다지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그냥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디어에 특화돼서 그냥 적당하게 대중이 원하는 얘기해주고 적당하게 유머감각 발휘하면서 컨텐츠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그냥 킴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절대로 운전대를 잡게 못하게 하잖아요. 박주민이나 이재정은 안 되는 거 보세요.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 정도 이렇게 대충 꼭다리, 김종민 같은 사람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늬만 친문이, 무늬만 한 사람들만, 개혁적인 사람들만 딱 앞에 걸어놓고서는 운전대를 쥐게 하고 그냥 막고 있는 거거든. 그것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검경사건 조정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3선, 4선, 5선 의원 중에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나. 3선부터는요. 이명박근혜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명박근혜를 거쳤는데 이름을 몰라. 근데 얘네들이 3선, 4선, 5선이고 계속해서 단수공천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대처를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다 반대예요, 여러분. 대놓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조응천이나 김혜영이나 김태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 계파를 대표해서 스피커로 말을 하는 거거든. 진짜 엄청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국민들이 떠들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입을 막고 있느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최고위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듣질 않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검찰들하고 기득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앞에서 싸우는 기수들을 지켜주지 않는 거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한 게 뭐냐면은 참여정부는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를 지켜주는 가신그룹이 있었어요. 친노라고 하는 진짜 본인의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정말 유시민 같은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온몸에 포화를 맞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정부의 철학을 계속해서 글로 말하고 말로 하고 사람들이 계속 알 수 있게 홍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친노 그룹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노 그룹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느냐? 아니잖아요. 친노와 친문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지고 대통령을 시킨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혈혈단신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친문을 팔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한 자리씩 다 차지한 사람들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 팬이거든, 덕후거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참여정부의 철학을 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손과 발이 돼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인사들을 다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추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을 막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 혹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꾹 참아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돌파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성인의 수준의, 성인의 경지에 저는 다다랐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태평성대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속이 진짜 썩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한 사람만 딱 보내놓고 그거를 제대로 서포트하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냥 친문이라는 이름만 팔면서 사실은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들이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서 어렴풋이 느끼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민주당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청와대에 청원하죠.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청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런 사람들이 80, 90%를 차지하니까는 민주당이 이 국민과 지지자의 그 기대와 바램과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정말로 바꾸려면 민주당의 최고위,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친노나 친문 같은 사람, 정말 그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문재인 정부의 팔다리가 돼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내부 구성이나 이 대의원이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총선 구도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어떻게든지 지역구 자기 관리해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들, 3선, 4선, 5등에 들어 세상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 컨텐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 대충 미디어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 해주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로 이 철학을 실천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우리가 그 국힘당 때문에 지지하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국민과 이 국민의 바람에 계속해서 배신하고 그 바람을 충족시키지 않는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지금 서서히 민주당 내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그거를 준동하는 인간들이 내부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정말 그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방관하거나 혹은 동조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사실은 이 민주당 내에서 저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금 내부를 봐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부의 적도 중요해요. 저는 이낙연 당대표를 지금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목적이 과연 보궐선거를 이기는 것일까, 지는 게 맞을 것인가. 저는 왠지 이기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낙연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